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기분 좋은 주말에 함께하는 주식 클래스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또 투자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올라갈 만한 종목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투자는 어떠셨나요? 참 이번 주에 진짜 그냥 다사다난이다라는 딱 단어가 맞아 들어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뭐 오늘이 엄청나게 오르면 내일은 또 엄청나게 빠지고 이런 시장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요즘 상황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투자의 갈피를 잡기가 참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주식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시청자분들은 더욱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주말 이 50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알차게 50분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돌아오는 주에 또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이제 주말에 함께했던 주식 클래스에서 이런 패턴에 집중을 해야 하고 반도체 대박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 타이틀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5거래 만에 57%의 상승세로 현재 강하게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께 지금 딱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또 약간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죠. 이데일리TV의 최고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최석현 대표님 나와 계시거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힘을 드리는 저희가 좀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한 번 대박을 쳐줍니다. 너무 잘 가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지금 많이 좀 겁을 먹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동안에 너무나도 큰 폭의 지금 연속적인 하락이 좀 있었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너무 큽니다. 뭐 하루에도 지수 변동만 해도 막 2, 3%씩은 기본으로 좀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일단 없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다음 주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바닥은 잡았다.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장 방향이 뭐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방향을 좀 잡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빠질지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이제 바닥을 시장이 확실하게 좀 잡았고 이제 방향은 위로 잡혀 있다. 그 위로 이제 잡혀서 올라가는 순간순간에 변동성이 있는 것이지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부터는 뭔가 신규 진입을 했을 때는 버티면 그냥 오른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변동성이 좀 있을지어도 여러분들이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잘 버텨서 가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또 이제 상단에 좀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이니까요. 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뭐 지금 와서 포기하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버텼다라면은 쭉 꾸준하게 버텨서 가시면 되겠고 이제 뭔가 해볼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가 방송했을 때 여러분들께 또 가이드 드렸던 부분이 이번 주에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작년에 이제 2026년의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볼 때 누구보다 이번 2026년이 폭등장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최석현 대표님입니다. 그 말씀대로 정말 이 상반기에 엄청난 지수의 또 시장의 상승을 보여줬던 분이었고요. 이번 하반기도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물론이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5거래일 만에 이제 6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들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저희 문자 지금 보내시는 방법 나가고 있어요. 7777이라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50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외에 대표님과 장중에 좀 함께하고 싶다. 장중에 대표님이 보시는 종목을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M밴드 들어가는 이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으로 장중에도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이슈 진짜 많았거든요. 숨가쁜 시작이었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주 뭐 정말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어요. 막 장 초반에는 정말 엄청나게 뭐 좋았다 나빴다 계속해서 변동성을 치르다가 막판으로 좀 들어서면서 주 막판으로 들어서면서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다행스럽게 좀 플러스 마감이 됐네요. 0.94% 플러스 마감이 됐고요. 특히나 이번 주는 좀 코스닥이 좀 눈에 띄었네요. 코스닥이 7.24%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에서도 보다시피 코스닥은 꾸준하게 좀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외국인이 코스닥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이 5월 달에 정말 코스닥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ETF 출시되고 나서 뭐 갑자기 젠슨화 관련주들 뭐 일제히 기업주들 대형주들 다 올라가고 MLCC 관련주 삼성전기 필두로 해서 다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소외를 받았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와중에 5월 달에 계속해서 이 코스닥을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들도 뭐 물론 이 AI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 주로 수익이 좀 전환이 됐는데 그 외에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2차전이라던가 외국인들이 이제 매집이 좀 들어간 종목들은 아직도 외국인들도 손실권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금 사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저가다라고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도 어제 보면은 외국인이 드디어 이제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개인이 매도를 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닥 시그널이거든요. 단순하게 뭐 그냥 1, 2천 하는 게 아니라 조 단위 2조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이게 다음 주 2, 3일 정도는 좀 유지가 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은 나왔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 다행스럽게도 미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이 0.31% 뭐 엄청난 큰 상승은 아니지만요. 상승 마감. 특히나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 어떤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봐야 되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올랐다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야 우리나라 증시가 삼성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 나왔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 종전 합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에 대한 기대감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토록 막 수급 블랙홀이라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딱 됐어요. 상장되자마자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 우리 인류 최초로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의 조 단위 이제 클럽에 좀 입성을 했네요. 굉장하네요. 1조. 예, 한 1억만 좀 줬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이 코스피 야간 선물 시장도 좀 보면은 2.49%로 상승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코스피가 2.49%에서 마감을 했어요. 즉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마음 좀 놓고 시장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시장은 상승하면서 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금요일 날 특히나 종목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월요일 날 상승하면서 출발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코스닥도 1.36% 상승 마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실 주말간에 정말 별 이슈만 없다라고 하면은 좋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겠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사실상 제일 메인은 뭐 CPI, PPI 뭐 등등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은 가장 핵심은 이 미국과 이란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시장 이번 주를 좌지우지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사실 이게 해외 뉴스를 보니까요. 2주 전부터 양측에서는 어느 정도 이 종전에 대한 합의가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 수순에 좀 와닿았었는데 중간에 이제 거의 마무리 순간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종전한다 안 한다 얘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이게 진행이 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밝히는 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근데 이제 중간에 트럼프 측에서 뭔가 추가적인 조항을 좀 더 넣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이란 측에서 좀 거절을 하고 지연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월화수 중에 이번 주 월화수 중에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를 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인 조건 때문에 지연이 됐고 그런 와중에 이란이 또 뭐 아파치 헬기 피격 사건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또 이란을 뭐 석기시대 만들이마니 뭐 이런 얘기가 또 오가면서 증시가 좀 휘청였지만은 월드컵 개막전, 그러니까 월드컵을 앞두고서 그래도 이 서명식 가능성에 대한 공개를 해주면서 목요일부터 시장이 좀 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월드컵이 좀 이제 개막이 됐고요. 북중미 월드컵이잖아요. 이란도 여기를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정말 뭐 물론 트럼프라는 자가 우리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만은 뭐 그래도 설마 이 월드컵 중간에 뭐 전쟁을 치르고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다. 이 때문에 유가도 거의 8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7자를 보는 순간, 이거 WTI 기준 7자를 보는 순간이 좀 뭔가 정말 이제 끝났다. 우리가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얼추 많이 안도할 수 있는 순간까지는 왔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합의 언금 전쟁만 40회예요. 40회. 굉장히 뭐 이 얘기를 3월 달부터 정말 뭐 지긋지긋하게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진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제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핵 관련돼서 이제 이란이 일단은 한 발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란이 과연 양보를 이 핵 관련돼서 해줄지가 이제 의문입니다. 이란이 이거 양보 안 하면 이거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럼 트럼프는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전쟁 이 합의하면 뭐 합니까? 전쟁 결국에는 결과는 똑같은데 이 핵 때문에 전쟁을 한 건데 그래서 이란 측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그럼 물러설 수 있는 안건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시장이 이 타임라인이 흘러갔다. 근데 이제 막판에 우리 금요일 날 막판에 코스닥은 한 마이너스 2% 정도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4% 이렇게 지금 갑자기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금요일장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종전 논의만 40회예요. 뭐 맨날 말만 하면 지금 종전 논의를 했다라는 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 또 트럼프가 말을 바꿀지 뭐 이란이 말을 바꿀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좀 현금 확보를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금요일 날 막판에 이렇게 빠졌다.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8%나 이제 올랐다가 4%가 빠진 거니까 사실상 뭐 4%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미 금요일 날 코스피가 8%가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일 샀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금요일 날 딱 장이 열렸는데 시작하자마자 뭐 8% 뜨면서 출발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때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시장이 마이너스 4% 빠져버리면은 극심한 좀 하락이 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연이은 변동성에 지쳐서 지금 막 뇌동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올라가는 주식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이 바닥은 잡혔고 위로 올라가는 걸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매일매일 열려요. 그러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올랐을 때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눌림 주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흔들리듯이 많은 투자자들이 다 같이 흔들려요. 조금 빠지면 또 빠지는 거 아니냐면서 매도 투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막 올라갔을 때만 추격으로 따라붙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승률이 굉장히 좀 높다. 예, 왜냐면 워낙에 지금 저가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간 상태에서만 잡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승률은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왜 오후에 빠졌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이 선물 자금을 오후 2시부터 쭉 팔면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자금이에요. 단타 자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요거는 복구가 되겠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다시금 8,000을 좀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제 8,000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또 똑같은 것 같은데 8,000 돌파했다고 야 또 간다. 9,000 가자. 만스피 가자. 따라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천천히. 아직은 천천히. 자, 이거는 지금 8,000을 돌파를 했지만은 바로 뭐 고가 돌파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2026년 3월에도 처음으로 코스피가 5,000 돌파, 6,000 돌파해서 갔을 때 이때도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가 6,300에서 5,000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5,000까지.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듯 했으나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죠.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았다. 지금 우리 시장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 좀 하셔야겠다. 2025년 11월에도 마찬가지. 이 당시에도 처음으로 지수가 이제 4천 돌파했을 때예요. 4천 돌파 급하게 하고 나서 급락 맞이한 다음에 바로 위로 상단 뚫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2025년 8월에도 마찬가지. 처음으로 코스피 신고가 갔을 때 가자마자 시장 눌리고 바로 고가 뚫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두 달 정도 횡보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9천 앞에서 딱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한 7천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자리인데 이거를 바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어제 10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10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과거에도 여기 깨지면 이제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가 깨지면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무너졌던 사태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다시금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죠. 1050으로 다시금 되돌릴 수 있냐 없냐, 위로 올릴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주 초에 다음 주 월화수 중으로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올려놓지 못하라면은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제 ADR 지표 한번 살펴보면은 ADR 강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100이 평균값입니다. 100이 평균값이고 보통 우리가 이 70 밑으로는 과매도라고 얘기를 해요. 70 밑으로는 과매도. 근데 우리 지수는 현재 70 밑 과매도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보면은 항상 과매도 구간에 올라서면은 쭉 반등. 과매도라는 것은 뭐예요? 극심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하게 하락하면은 반등. 극심하게 하락하면 반등. 이거는 거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매번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단 한 번도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바닥 잡았다 그랬고 방향 잡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려간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망한다에 베팅을 걸 거예요? 아니면은 올라간다에 베팅을 걸 거예요? 그런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흔들릴 필요 없다. 방향이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요. 다시금 이 코스닥이 다음 주는 좀 더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주 변수는 FOMC가 되겠죠. FOMC 목요일 날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8일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정말로 이제 좀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FOMC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갈 수는 있겠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자,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제로, 0%에 가깝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려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가 2022년 그리고 24년 때 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이 당시 특징을 보면은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뭡니까? AI 투자 붐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전 세계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미쳤다고 자기가 금리 인상을 하나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그냥 확정 짓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한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금리 인상을 하면은 오히려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좀 볼 건데 일단은 미국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의 확정이라 보시면 되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FOMC에서 비둘기적 발언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메인 카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를
비둘기적 발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트럼프가 벌써부터 이번 새로운 연준 위원장한테 금리 내려야 된다는 압박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어쨌든 파월 의장이 사임을 했는데 계속해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했지만은 파월 의장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이제 케빈 호시를 연준 위원장에 이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얘기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원화가 강세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환율이 1,520원대, 환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은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유입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미국 FOMC에서만 금리 안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만 이어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번 새 연준 위원장이고 금리 인하는 안 하더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러면은 비둘기적 발언으로 했을 때는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는 종목도 있을 건데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PER이 굉장히 좀 잘 맞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PER이 지금 한 7.36배 정도 되는데 PER을 8배 정도로 우리가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단기간으로는 한 35만 원, 6만 원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겠고요. 하이닉스 단기 목표 한 240만 원.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상승폭이 더 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한 215만 원이니까요. 한 20% 정도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겠다.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라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에 좀 잡혔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대형주 삼성 하이닉스 좋지만은 오히려 코스닥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역사상 최저가에 놓여 있고 이 코스닥에서 AI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사실 봐주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10% 올라갈 때 AI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지금 10%, 한 3, 40% 정도? 그러니까 3, 4배 정도는 더 잘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투자금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자금을 키워야 되는 오히려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 날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소부장주 공략을 좀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 주에 57%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늘도 제가 제시를 좀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주뿐만이 아니라 뭐 워닝 IPS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번 주에 공략을 했어요. 실제로 워닝 IPS 12만 5천 원 이하의 6월 10일 날 공략을 해서요. 워닝 IPS도 3거래일 만에 50%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좋은데 삼성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막 고점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 약간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주로 지금은 봐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수익도 더 잘 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 외로 지난주에 또 미래에셋생명이라는 공략주 우리가 나가서 상한가 찍고 73% 막 이렇게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 하단에 제 QR코드 하나 열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시면은 이런 실시간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소부장주 어떤 종목 사면 좋을지 종목들 좀 제시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하단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 사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사인 받아보시면서 반도체 소부장주 삼성 하이닉스가 아닌 어떤 종목 사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방송 기간에 무료로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또 저희가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미래에셋 생명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잘 갈 것이고 그리고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 월요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미래에셋 생명인데 이 종목도 지금 5거래일 만에 73%의 급등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한가도 도달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저희가 함께하는 엠밴드에서 나가는 종목입니다.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있고 방송에서는
방송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장중에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타이밍을 언급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미래의 생명처럼 이런 급등할 만한 종목들 방송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타이밍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함께하는 엠밴드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엠밴드 입장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QR코드 스캔도 가능하고요. QR코드 스캔 말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저희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7777이라고 행운의 7, 네 글자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엠밴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엠밴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지난주에 월요일에 엄청난 강세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역시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하고 73%의 강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엠밴드는 저희가 방송 시간 안에만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벌써 방송 시간 참 빨리 흐르네요. 25분이 넘는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엠밴드가 열려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거나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 스캔해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 내용들이나 종목도 저희가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 시간 안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오실 수 있는 엠밴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해보시면 장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님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채팅방에서도 네. 지난주에 도움 너무 많이 받았다고 지금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 종목을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를 오늘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단 하나의 패턴으로 뭔가 완성이 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알려드릴 이 패턴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 하나로 지금 시장은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즉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잘 가던 주식들, 특히나 AI 반도체 중심으로 잘 가던 주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하락이 나와요. 근데 이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뭐 이제 코스피에서 삼전닉스 ETF 출시가 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ETF 출시가 되면서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뭐 없잖아요. 그냥 수급 쏠림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지 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데 보면은 막 매도 물량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특징들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거래를 붙이면서 잘 가더니 내릴 때는 매도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평선에 딱 양봉을 떠주고 이렇게 주가를 위로 올렸을 때는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 단기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이 들어가면은 단기로 승률 뽑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즉 잘 가던 주식이 억울하게 눌리고 이 억울하게 눌린 주식이 다시금 이평선 위로 주가를 올렸을 때 들어가면은 단기 수익이 되게 잘 난다. 승률이 한 90%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봤고요. 그 추가적으로 또 이날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고용 지표가 또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후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하락이 나왔어요. 또 하락이. 그러면은 즉 실질적으로 뭐 CPI, PPI 발표 나온 것도 없었고 FOMC에서 진짜 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지레 겁먹고 빠진 거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억울하게 눌린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봐야 된다. 들어갈 자리 노려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략이 나갔었던 것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억울하게 눌린 다음에 언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평선 위로 주가 올렸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평선 위로 주가 올렸고 그래서 어떻게 아까 여러분들 설명드린 하단 QR코드 입장하시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인 나가고 그래서 실시간은 20만 원 이하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공략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땅땅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한 57% 정도 생겼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잘 먹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패턴 하나만큼은 꼭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원익IPS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익IPS도 잘 가던 주식이 갑자기 내리더라. 내릴 때는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언제? 이평선 위로 주가 올렸을 때 이때가 매수 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익IPS 또한 마찬가지로 타점이 12만 5천 원 이하로 잡혔죠. 그래서 이때 공략이 나갔고 원익IPS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초폭등 나오면서
3거래일 동안 50%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패턴들 계속해서 지금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패턴 알려드리고 이 패턴 적용할 만한 종목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아셨죠? 자, 또 이수학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잘 가던 주식이 빠졌는데 이게 억울하게 빠진지 안 빠진지 어떻게 알아요? 거래 보면 알겠죠? 주가 올릴 때는 거래 굉장히 세게 터지는데 하락할 때는 거래가 안 나옵니다. 즉 뭐예요? 억울하게 빠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억울하게 빠지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아니다. 언제 사야 된다? 이렇게 이평선 돌파할 때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수학이 6월 11일 날 우리가 함께하는 공방 안에서 13,000원 이하로 매수 진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 이평선 돌파할 때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고 하면서 이 거래일 만에 35% 상승이 나왔다. 지금 이 패턴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제가 드리는 종목만 대입만 하면은 수익이 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이수학이 이렇게 단기간에 났다. 자, HP,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잘 가던 주식이요. 억울하게 눌렸어요. 그러면 어느 게 타점이 되겠어요? HP, SP가 금요일날 상한가 갔잖아요. 타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 지점. 억울하게 눌렸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눌리고 나서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 지점. 이 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 지점에 들어가면 수익이에요. 특히나 AI 반도체주들은 이 지점에 들어가면 수익이라고. 그래서 HPSP가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또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잘 가던 주식이 억울하게 눌리고 그럼 이거 언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 이 시점이죠. 이평선 위로 주가 올리는 시점. 이 지점. 이 지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올라간 거예요? 30%예요, 이것도. 지금은 이런 주식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이번 주 이런 자리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거 꼭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LG이노텍은 어떨 것 같아요? LG이노텍. 그럼 LG이노텍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잘 가던 주식이요. 억울하게 눌렸네요. 근데 지금 자리가 어디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에 놓여 있어요? 이평선 위에 놓여 있어요? 아래 놓여 있어요? 아래 놓여 있죠?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면 안 된다. 이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또는 현대모비스 좋아하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잘 갔습니다. 잘 가다가 젠슨항 이슈가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서 어떻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주가 위치는 어디 놓여 있어요? 이평선 기준으로 위에 놓여 있어요? 아래 놓여 있어요? 아래 놓여 있어요. 이거 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공략이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단에 QR코드 하나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단 QR코드 찍고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래산업이라던가 HPSP, 뭐 이수학 이런 실시간 사인들 있잖아요. 받아보시면서 다음 주 저와 같이 공략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입장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 뭐 공략할 거냐면은 현대무백스 공략할 겁니다. 현대무백스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죠. 자, 억울하게 눌렸어요. 억울하게 눌렸습니다. 지금 반등 나오는 데 있어서 주가가 어디 놓여 있어요? 아까 기억해봐요. 현대모비스하고 LG이노텍은 어디 놓여 있었죠? 주가가 이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현대무백스는 어디? 이평선 주가 위에 올려져 있네. 이거 우리가 해봐야 되는 주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무백스 하단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다음 주 이거 공략을 해볼 거다. 그래서 현대무백스는 어떤 종목이냐? 현대그룹의 피지컬 AI 주다. 현대그룹의 피지컬 AI 주다. 사람 대신 로봇이 뭐 쿠팡 물류센터나 현대공장 이런 거 이렇게 옮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로봇 만드는 회사예요. 대표적인 현대차 피지컬 AI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금 노란봉투법 이거 때문에 이 현대무백스는 더욱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무백스가 그리고 로봇주인데 사실 여러분들 로봇주는 미래 성장성 주식이지 막 이 반도체처럼 실제로 막 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로봇주들은 회사가 이익이 안 나고 있어요. 근데 현대무백스는 거의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 로봇주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또 주식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무백스가 지금 이렇게
45,000원, 5만 원. 사실 이 구간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4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45,000원까지는 거의 뭐 무조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자리까지는 사실 수익이 크지는 않아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10%를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장중에 그런 걸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유백스가 갈 자리는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오는 것은 문제는 없겠다. 중요한 것은 여기 매물 구간을 현대유백스가 다음 주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기를 만약에 소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유백스가 다음 주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약간의 좀 조짐이 좀 보이는 것은 뭐 골드만삭스가 로봇 우리나라 기업들 로봇 호평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슈로 막 HL 만도 이런 것들이 금요일 날 막 로봇주로 상한가 갔거든요.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도 강한 상승 나왔었고 로봇주들이 좀 금요일 날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야, 현대유맥스가 다음 주에 이런 이슈를 좀 받고 고가 돌파 한번 할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이 좀 놓여 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단기간에 한 50% 이런 자리도 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 현대유맥스가 여러분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아까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함께 하겠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패턴 공략주를 하나 더 알려드린다라면은 이 성호전자라는 종목 하나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호전자도 잘 가던 주식이 어떻게 억울하게 눌렸을 때 들어간다? 아니요. 언제? 이평선 위로 주가를 올렸을 때 들어간다라고요. 이평선 위로 주가 올렸죠. 성호전자가 어떤 주식이에요? AI 광통신, AI 데이터 센터 이런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호전자가 곽강박히기 시작했던 부분은 챗GPT의 등장이에요.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AI 서버가 폭증을 하게 돼요. 뭐 내가 얘기했던 것들 다 기록하잖아요. 이게 남한학에서 전 세계 인구들이 다 물어본단 말이죠. GPT한테. 그래서 AI 서버가 폭증을 하고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엔비디아의 GPU가 증가를 하고 이러니까 엔비디아가 14년, 15년도에 주가가 고공상승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GPU끼리 연결하는 이 구리선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구리선이 아닌 광통신 전환 시점이 왔던 것이고 그와 관련된 수혜로 성호전자가 막 날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성호전자는 CPO 대장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성호전자도 보면은 갑자기 영업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막 성장성이 막 콘센트 기업이라서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025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거의 50배가 올랐어요. 50배.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성호전자다.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갈 자리가 더 있어 보인다. 네, 갈 자리가 더 있어 보인다. 해서 오늘 좀 갖고 와봤어요. 성호전자는 지금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대략적으로 3개월 동안 이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코스닥은요. 지금 박스권에서 갇혀있다가 오히려 어떻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90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이 미친 듯이 빠지지만은 안 빠졌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랑 동일하게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호전자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은 즉 코스닥이 이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밑으로 코스닥이 빠지면요. 뭐 주식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우리나라 주식 끝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더 빠진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망한다에 베팅을 걸 거냐, 더 성장한다에 베팅을 걸 거냐, 그냥 그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 수준. 그러면은 즉 지금부터 바닥 잡고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 자리가 뭐예요? 충분히 저가로 볼 수 있겠다. 저가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3개월 동안 모아놓은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돌파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성호전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실시간으로 뭐 성호전자랑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주식은 성호전자하고 현대우엑스예요.
이 패턴 공략주 요 두 가지 갖고 왔는데요. 요 두 가지는 제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알려드리진 않아요. 어디서 알려드리냐면은 하단에 이제 QR코드 열어드릴 텐데요. 하단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20만 원 이하의 6월 9일 날 공략가 이런 거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뭐 원익 IPS 같은 종목도 3거래일 50%, 뭐 이수화학도 2거래일 35%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략 사인을 드리겠다. 사인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좀 더 간단한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두 개 기억해 봅니다. 성호전자와 현대무벡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갈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아무래도 장중에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그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대표님께서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QR코드 스캔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스마트폰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켜주시고요. TV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서 TV 앞에 잠깐 컴퓨터 여러분들이 TV 대고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링크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엠밴드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미리 제가 예고 하나 드리자면 오늘 히든주가 또 있습니다. 히든주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려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 QR코드로 여러분들이 스캔해서 엠밴드로 들어와 주셔야 종목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이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히든주를 준비를 했고 차트나 내용을 다 공개해드리지만 종목명은 지금 QR코드 보이는 엠밴드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대무벡스와 성호전자에 대한 타이밍도 여기서 장중에 들어가시고요. 또 중요한 거 오늘의 히든주 종목명은 또 안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명도 확인하시고 성호전자와 현대무벡스에 대한 장중에 최적의 타이밍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도 계속 받고 있는데요. 7777이라고 문자를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그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링크 나오실 텐데요. 그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엠밴드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성호전자, 현대무벡스에 대한 그 타이밍 장중에 대표님께 무료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보실 히든주에 대한 종목명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방송 시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안에만 입장할 수 있는 엠밴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목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도 궁금하고 주성 네. 엔지니어링 추가로 또 이야기 좀 해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우리가 패턴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 먹히는 패턴에 대한 공략을 좀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대장이 될 종목들,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을 이끌어갈 이런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실 반도체 안 볼 수 없어요. 근데 반도체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딱 하나,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만 보셔라.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ALD라는 이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탑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설명은 종목에 대한. 자,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원픽으로 뽑는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코스닥이 이 탑 15를, 탑 20을 보면은 탑 20을 보면은 지금 AI 반도체가 워낙에 좀 강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탑 20 안에 반도체 종목은 없었어요. 바이오, 2차 전지, 로봇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지금 AI 반도체 종목이 4, 5, 7, 8, 9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종목 중에 절반이 AI 반도체가 들어온 상황이다. 근데 이제 탑4에 보면은 아직도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로 포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은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밀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전과 하이닉스가 어떻게 돼? 지수 견인을 합니다. 즉, 근데 지금은 코스닥에서 포진되어 있는 AI 반도체주들이
지수 견인이 확실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이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서 삼성과 같이 따라 올라가 주면서 지수 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수 견인이 되면 어떻게 돼?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즉 이 종목들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 짜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코스닥에서 AI 반도체 대장격인 주식들은 탑5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목들 우리가 볼 때는 이 안에서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1등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즉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코스닥 시총 1위 찍으러 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갈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갈 자리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몇몇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도 잘 가다 눌렸을 때 들어가야 수익이 난다 그랬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잘 가다가 눌렸을 때 들어가야 수익이 잘 난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면 수익이 났던 것이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눌렸을 때 들어가야 수익이 났던 것이고 또 이렇게 눌렸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을 들어갔어야 수익이 났던 것이고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잘 가던 주식이 눌렸다. 즉 어떻게 지금 들어가야 이게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리고 이 20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 거래 대금이 증폭하기 시작을 했어요. 20만 원 위부터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20만 원 이전과 20만 원 이후부터는 주성 엔지니어링 사이즈가 좀 달라졌다. 주식 사이즈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조 단위로 놀고 있다. 거래 대금이 조 단위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성 엔진이 너무 중요하다. 반도체 원픽, 그냥 반도체 하나. 주성 엔진이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또 하나. 자,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가장 화두가 됐던 거 스페이스 X예요. 이번 주에 또 화두가 됐던 중심은 근데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해서 19%가 올라갔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으로 4% 올라가면서 상장하자마자 20%가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스페이스 X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약 1,890조예요. 근데 스페이스는 3,20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가 30% 올라갔다는 것과 같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스페이스 상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상한가 쳤다고 보면 돼요. 우리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이 스페이스와 관련주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는 또. 스페이스 관련주는 우리가 스피어 요 한 종목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피어. 근데 스피어가 또 보면 특징적인 흐름이 하나 나왔던 것은 이 거래량이 역대 최고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어가 하필이면 이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시점에서 역대 최대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좀 수상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어요. 뭐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도 아니고 저가에서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그 역대 최고 거래량이 나왔다. 근데 이제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은 이 스페이스X 이거 하나만 볼게요. 공급 제약 이 공시가 하나 떴는데 이 공시가 보면은 이미 납품과 대금과 입금이 모두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 근데 실제로 이 매출액 대비 1,700%거든요. 1,700%. 이 수치가 엄청난 건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왜냐하면 납품, 대금, 입금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즉 이거는 앞으로 2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 주식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가냐 나오고 나서 가냐 뭐 그 정도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 이 스피어가 다음 주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다음 주에 요거 같이 한번 좀 공략을 해볼 테니까요. 스피어 체크 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상한가 후보주 가볼 건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이 상한가 후보주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 차트만 보면은 어떤 주식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에 우리가 광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치다가 이렇게 음봉 나오는 시점이 되게 매수 기회 구간이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곱하기 2배가 나는 자리였단 말이죠. 과거에 또 피델릭스라는 종목도 보면은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상한가 치는 주식이 매수 기회는 결국에는 이런 음봉 자리였어요. 음봉 자리. 근데 오늘 갖고 온 히든주가 딱 여기 음봉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래량도 보면은 아직 뭔가 이 폭발적인 거래량이 안 나와요. 보면은 피델릭스도 앞전 거래량
거래량과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이 광전자도 앞에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폭발적인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다. 즉 이 자리서부터 곱하기 2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같이 오늘 전달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좀 제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네요. 히든지오 지금 차트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생명 73%의 5거래 만에 급등이 나왔는데 유사한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인데 마지막으로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제 손 앞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링크 나오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엠베드로 넘어오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님이 종목명 바로 올려주셨거든요. 오늘의 종목 히든주 꼭 이름 가져가시고 돌아오는 한 주에 어떻게 또 급등이 나올지 상한가 도전에 성공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주 마지막으로 종목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QR코드 한번 스캔해 주시고요. 링크 통해서 엠밴드로 들어오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많은 참여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주식 클래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대표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